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딱 9년 차에 6살 아이를 데리고 이혼한 싱글맘입니다. 작년에 이혼 후 이제야 거의 주변 정리가 끝난 것 같아요. 저는 이혼 후에 아이랑 친정 근처로 이사까지 하느라고 한동안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자기 가족만 귀한 줄 알고 다 퍼주려고 하는 남편이 꼴보기 싫어 아이가 있음에도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혹시 인색한 배우자와 같이 사는 분들이 계실까요? 남편은 본인을 포함해 자기 가족에게는 아까운 줄 모르면서 아내와 그 가족, 심지어 자식에게도 들어가는 돈을 아까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벌지 않았다면 글쎄요, 아마 더 빨리 이혼했을 것 같네요. 이혼할 때는 돈도 잘 쓰고 시원시원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 제가 홀딱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이야 저 혼자 벌어도 수입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결혼할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편과 둘이 같이 번다고는 하나 결혼할 때만 해도 연차가 얼마 안 되니 뻔한 박봉의 월급쟁이에 양가에서 큰돈 도와줄 형편이 안 되어 둘 다 대출 끼고 신혼살림 차렸습니다. 남편은 기술 직종이고 저는 공기업에 다녀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연차가 쌓이면서 형편이 점점 나아졌습니다. 이혼할 때 보니 제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재산을 정확히 5배 불려놨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면서 시댁에는 며느리로, 우리 친정에는 맏딸로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도리는 하면서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인색한 행태가 도무지 이해 불가였고 이러다 나중에 나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그 돈까지 아깝다 하겠구나 싶어 이혼했습니다. 부모님은 저 이혼한 이후에 손녀딸 때문에 60대 중반이 다 된 나이에도 바쁘게 지내시고 있네요. 엄마는 전업주부시고 아빠는 아직도 택시 일을 하십니다. 원래 회사 다니셨는데 퇴직하고 택시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벌이가 많지는 않아도 살림의 보탬이 된다며 아마 향후 5년 정도는 더 하실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제가 걱정되니 택시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 더 해야 한다며 이러십니다. 조금이라도 더 벌어놔야 나중에 네가 부담이 덜하지. 우리 손녀한테 대학 등록금이라도 보태줘야 할 거 아니냐. 그 정도는 이 외할아버지가 해줘야지. 너한테 큰 돈은 못 남겨도 이 정도는 아빠가 할 수 있어. 아빠도 참, 그 돈은 엄마 아빠 노후자금으로 두고 쓰세요. 애 대학 학비는 부모 책임인데 아빠가 왜 걱정을 해요? 이혼했어도 지훈이 아빠가 애 양육비랑 아빠 책임은 하고 있으니까 저 힘들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빠. 지금 엄마 아빠 덕에 나 너무 편하게 직장 생활하잖아요. 그게 어디 편하게 하는 거겠어? 혼자 네가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힘든 거 있으면 엄마 아빠한테 기대도 된다. 엄마랑 아빠 아직 쌩쌩하니까 너야말로 걱정하지 마. 아마 부모님이 저 속상할까 봐 이혼하고 나서 두 분이서만 속상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앞에서는 차위넘 못돼 먹었다고 같이 얼마나 욕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아무튼 우리 부모님은 자식한테 큰 도움은 못 주시지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고 사신 분들입니다. 저 대학 공부 다 시켜주셨고 취직했을 때 제가 월급 갖다 드리면 시집갈 돈 모으라고 마다하셨어요. 저는 부모라고 해서 자식 결혼할 때 큰돈 보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키워주시고 공부 다 시켜주셨고 이런저런 뒷바라지 다 해주셨는데 부모님 노후자금까지 뽑아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요. 그래서 악착같이 어릴 때부터 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결혼했다지만 우리 부모님이 아예 아무것도 안 해준 것도 아니에요. 집 얻었으니 아내 도배장판 해주셨고
부모님 여력 되는 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제가 알기로 도움받은 건 없어요. 심지어 남편 지인들 통해 들어온 축의금도 이건 그동안 부모가 뿌린 돈 회수하는 거라면서 가져가셨으니까 말 다 했죠. 결혼할 때 한 가지 마음 상했던 일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그때는 예비 시댁이었죠. 시댁에는 시어머니도 있지만 저보다 4살 어린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 시집갈 당시 철모르는 어린 아가씨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안 그러시는데 그 두 사람이 저를 결혼 전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한 것 같습니다. 결혼날 다 받아놓은 시점이었는데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느 집은 큰딸이 살림 미천이라고 한다지만 우리 집은 아들이 그래. 너도 들어서 알지? 우리 아들이 취직해서 이 아파트도 청약받아 들어온 거고 차도 우리 아들이 샀다. 우리는 바깥 양반이 해야 할 가장 노릇을 우리 아들이 했어. 나한테 정말 기둥 같은 아들이야. 네, 알고 있어요, 어머니. 결혼하면 저도 잘하겠습니다. 네가 잘한다고 어디 조건 좋은 혼처랑 같을 수가 있겠어? 아유, 혼처도 내가 욕심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지가 마음대로 여자를 데려올 줄은 몰랐다. 어쩌겠니? 결혼도 지가 좋아서 하는 거니 말려도 말을 안 듣는걸. 언니, 우리 오빠 정도 되는 사람이 언니랑 결혼하는 거 진짜 하향 지원인 거 알죠? 원래 나도 돈 많은 새언니 오면 덕 좀 볼까 했다고요. 손자리 다 마다하고 왜 언니랑 결혼하는 건지 좀 의외네요? 언니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뭐 치명적인 매력이라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이 어딨어요, 아가씨. 결혼은 서로 좋아서 하는 건데요. 올케언이 될 사람에게 자기 오빠가 하향 지원했다니요. 참 무례한 사람들인데 그때는 제가 착해 빠져서 그냥 농담같이 듣고 넘겼습니다. 어차피 결혼은 나랑 하는 거니까 개의치 않았고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종종 무례한 언사를 해도 굳이 말 안 하고 넘어간 적도 많아요. 사소한 것 일일이 다 짚고 넘어가면 싸울 일이 엄청 많겠다 싶어 제 선에서 참은 겁니다. 그렇게 힌트가 있었음에도 결혼한 저도 바보는 맞네요. 그러니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을 악착같이 내 식구 위한다고 고생하다가 결국 이혼했으니 남 탓도 있지만 내 탓도 있는 건 맞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결혼해서 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출 갚고 내 집 마련하는 게 최대 목표라 아이 갖는 것도 미루고 돈을 악착같이 모았어요. 진짜 운이 좋은 게 뭐였냐면요. 2년 전세 만료될 무렵 금매로 나온 아파트 봐오던 걸 조금 무리해서 샀습니다. 나중에 우리 집 근처로 전철 연장 노선이 확정되면서 집값이 1.5배가 올랐어요. 그 해에 아이도 가졌고요. 그래서 우리 딸 태명이 복덩이였죠. 물론 저는 집을 매입하기 전부터 소문을 듣고 금매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때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2번 하면서 처음 부동산이라는 걸로 돈을 번 경험을 했어요. 솔직히 제 결단 아니었으면 그만큼 돈 벌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은 집을 사기 위해 큰돈 대출받는 걸 무지 싫어했어요. 이자가 무섭다나요? 그래서 집 사기 전에 저랑 많이 다퉜습니다. 집은 나중에 돈을 벌어서 사자. 왜 급하게 물에서 집을 사자는 거야? 이자는 뭐 당신 월급으로 다 낼 거냐? 우리 지금 양가에 용돈 드리고 뭐 남는다고 이자까지 더 내는 짓을 하려는 건데? 집 살 때 내는 이자 아까우면 돈 못 벌어. 2년 전세 살고 그때 집값 오르면 뭐 대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니 이게 기회란 말이야. 내 말대로 하자. 다른 건 다 당신 말대로 하잖아. 남편은 집 사는 걸 반대했습니다. 목돈을 더 모아 집값을 충당하자고 했고 저는 돈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맞섰죠. 사실 남편이 말하는 거 이해는 했습니다.
둘이 벌어서 400만 원이 조금 넘는 월급에 그 당시 양가의 부모님 용돈을 30만 원씩 총 60만 원은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이건 결혼 전부터 남편과 합의한 내용입니다. 남편은 자기 부모님에게 월급 절반을 원래 드렸다네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자기도 우리 가정이 우선이니 자기 동생과 같이 부모님 용돈을 보태겠다고 먼저 얘기한 겁니다. 저는 원래부터 친정 부모님께는 매달 30만 원씩 보내고 있어서 그 액수로 정한 거예요. 아무튼 그 당시 우리 집 전세자금 이자는 대략 20만 원이었고 각종 보험에 생활비 하면 모으는 건 꿈도 못 꿀 때였습니다. 남편은 야근도 잦았고 주말 근무도 잦았는데 어찌 그리 월급이 적었는지 모를 일이었죠. 저에게 생활비 줄 때마다 아껴 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러니 이자가 아주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허리띠 졸라매고 2년 살다가 집값이 1억 이상 오르면 그게 더 돈 버는 거잖아요. 남편이 싫어했지만 제가 바득바득 우겨서 집을 샀던 건데요. 결과는 짐작하시듯 저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집값 오른 거 보고 남편은 찍소리 못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돈 버는 머리와 재주는 저보다 없다는 걸요. 그래서 돈 관리는 제가 전담해서 해오고 있었죠. 저도 허튼 돈 쓰는 사람 아니고 저력이 몸에 밴 사람인데요. 남편은 저보다 더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모든 돈을 아끼며 살 수는 없잖아요. 돈을 쓸 때는 쓸 줄 알아야 돈을 잘 쓰는 사람인데 남편은 그런 면에서는 빵점이었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인색한 면이 저와는 성향이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구두쇠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인색하게 구는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저를 포함해 우리 딸 그리고 친정 식구들입니다. 아예 모든 거에 돈 쓰기 아까워하는 사람이면 그런가 보다 하겠어요. 도대체 유독 저와 친정에만 인색한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뭐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자기 돈 우리 식구들에게 쓰는 게 아까웠던 거죠. 보통 결혼하면 명절, 집안 경조사, 양가 어르신 생신 등등 똑같이 챙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 사람은 장인어른 장모님 생신에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용돈도 따로 마련해서 드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자기 부모에게 하는 거 보면 알겠지 하고 저는 시부모님께 전화도 드리고 매달 용돈을 드리더라도 어버이날이든 생신이 되면 따로 봉투에 정성껏 챙겨드렸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우리 부모님에게는 안 해요. 좋은 마음으로 저도 시댁에 잘한 건데 남편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보니까 저도 부하가 나더라고요. 친정이 가까운 거리도 아니라서 고작해야 1년에 6번 내외로 찾아가는데도 자기네 집은 한 달에 몇 번씩 온갖 거 싸들고 가면서 빈손으로 딸랑딸랑 가서 사위 대접만 받고 오는 남편이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래서 참다 한마디 했어요. 당신은 처가 가면서 어떻게 빈손으로 가? 당신 집은 매주 가면서 바리바리 싸들고 어머니랑 마트 가서 장도 봐주면서 인간적으로 그러지 말자. 우리 부모님이 당신 오면 사이 왔다고 온갖 음식 해놓고 기다리는 거 보면서도 그래? 그럼 주스라도 사가면 되지. 처가 가면서 뭘 얼마나 대단하게 사가야 하는 건데? 매달 용돈도 드리잖아. 난 그거면 사위 노릇은 했다고 생각해. 오죽하면 제가 미리 봉투를 마련해서 남편에게 쥐어주고 우리 부모님들이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남편이 인색하게 군다고 해서 똑같이 그 집 식구들에게 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해야 할 도리는 다 했어요. 명절에 며느리 노릇이야 다 아실 테고요.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은 당연한 거고 자주 찾아뵙는데도 오라가라 하실 때마다 일 다니면서도 다 맞춰드렸습니다. 저는
제 할도리를 하는데 남편은 절대 우리 부모님께 전화 한 통, 안부의 말 한마디를 안 해요. 한마디로 인정머리였고 야박합니다. 결혼해서 아이 낳기 전에도 그래도 그럭저럭 저 따라하는가 싶었는데 집 사고 아이 낳으면서부터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게 본색이었는데 제가 미처 몰랐던 거죠. 아무튼 웃긴 것이 본인 몸 생각하는 것도 끔찍해요. 제가 아이 낳고 산후조리할 때 그 돈을 얼마나 아까워했는지 어디 가서 서러워 말도 못합니다. 자기는 몇십만 원짜리 홍삼 진액 사 먹고 무슨 비상금으로 샀는지 몰라도 옷이며 골프용품이며 다 사요. 그런데 우리 친정에 용돈 줄 건 없답니다. 너무 아까워해요. 친정엄마가 병원에서 허리 수술하셨는데 제가 병원비 보태시라고 40만 원 입금해드렸을 때 저 하마터면 이혼당할 뻔했습니다. 우리 생활비도 맨날 없다고 반찬도 엉망이면서 무슨 40만 원씩이나 병원비를 보태냐? 당신은 돈이 아주 우습구나. 어? 정신이 있는 거야? 우리 지금 돈 나가는 게 얼만데 그 돈을 나한테 상의도 없이 보내는 건데. 내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나도 돈 벌어. 그럼 엄마 수술하셨다는데 자식이 그냥 보고만 있어? 당신 돈으로 드리는 거 아니니까 신경 꺼. 당신 어머니가 아프셨어도 이랬을까? 나 정말 당신한테 너무 서운하다. 본인이 먹고 싶은 거, 본인이 필요한 것들은 금액에 얼마든 구매하면서 제가 쓰는 것들, 먹는 것들, 그리고 친정에 들어가는 돈을 아까워하고 자기 식구만 챙기는 게 아주 꼴보기 싫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옷 사 입은 것도 뭐라 하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도 아끼라고 잔소리하는 거 너무 듣기 싫어서 한 번은 제가 못 참고 쏘아붙였어요. 그렇게 나랑 우리 딸한테 들어가는 돈이 아까우면 그냥 당신 혼자 살아. 나 안 말려. 대신 이 집에서는 당신이 나가라. 내가 사자고 해서 산 내 집인 거 알지? 그러면 할 말이 없는지 괜히 멋쩍다는 듯 입맛을 다시더니만 다음부터는 돈 쓸 때 제발 고민을 하랍니다. 자기와 상의를 하고 돈을 쓰라면서 저를 나무라더군요. 그러니까 어디다 쓰든 미리 나랑 상의는 하자는 거야. 우리 부모님 돈 드릴 때 나는 당신한테 꼭 말하잖아. 당신이 말해서 내가 싫다고 한 적 있었어? 당신 한 번만 더 이러면 나 당신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당신 식구 대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이 입에 붙이고 사는 말은 내가 왜? 우리가 왜? 난 받은 게 없는데 해야 해? 이런 의문형으로 항상 말하곤 했습니다. 제가 살면서 부모님께 몇백씩 드리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병원비 좀 보태드리거나 생신이나 어버이날 명절 챙기는 정도인데 그걸 아까워하니 참 할 말이 없죠. 몇백씩 턱턱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 생신이면 적어도 30이든 50이든 봉투는 해야 예의이고 기본돌이라 생각했는데 남편은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사람이라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자꾸 싸울 일이 잦아지게 되고 저도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도 키워야 하고 직장 생활도 하니 몸도 마음도 늘 힘들었고요. 저도 그 즈음부터는 저도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좋았냐고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결혼 전에도 시어머니는 우리 남편을 자기 남편 대용으로 여기시는 듯 엄청 의지하셨고 집안 대소사를 다 기대는 분이셨어요. 저에게 바라는 것도 그만큼 많았고요. 하지만 남편이 자기 식구만 챙기는 거 겪으면서도 저도 사람인지라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싫은 소리를 대놓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것도 신우이랑 쌍으로 저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특히 신우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저에게 얼마나 황당한 요구를 했는지 몰라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은영이 결혼자금 니들 한 5천 정도 해줄 수 있지? 애들이 반반 결혼한다면서 글쎄 집 얻는 돈을 우리 은영이도 똑같이 보태달라지 뭐냐.
밑도 끝도 없이 5천만 원이라는 액수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먹던 밥이 도로 올라오는 기분이었어요. 당황한 제가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보려는데 황당하게도 남편이 옆에서 하는 말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요새는 왜들 그리 반반 결혼들을 하는지. 하긴 나도 엄밀히 말하면 반반 결혼한 셈인가? 어쨌든 엄마, 필요한 돈이 5천이에요? 나머지 혼수매 예단은 어찌하기로 했는데요? 그건 은영이가 모은 돈으로 어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그 돈 보태줄 수 있니? 하나뿐인 동생 시집 가는 거니까 잘 살라는 의미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래야 은영이 결혼하면 니들한테도 잘하는 거야. 너희 집 사서 돈도 많이 벌었다며. 그러자 남편이 저를 보고 태연히 묻는 겁니다. 여보, 우리 5천은 여유 있는 거지?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준 돈이 얼마냐? 모은 돈에서 5천 정도는 내 동생 도와줄 수 있잖아. 그렇지? 저는 남편이 아무 고민 없이 동생에게 5천만 원을 주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고 어이없기도 했고 너무 밉기도 했습니다. 우리 엄마에게 40만 원 병원비 보태줬다고 난리치던 모습이 겹쳐지면서 괘씸했어요. 여기서 어영부영 넘어가면 정말 줄 것 같아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천? 당신은 그런 돈이 있는가 봐? 죄송한데 어머니, 저 동생 결혼할 때도 5천만 원 못 해줬어요.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형편껏 해야죠. 그 돈이 없어서 결혼이 어려운 거면 결혼을 미루는 게 맞겠죠. 5천만 원은 힘들 것 같습니다. 아가씨가 저 결혼할 때는 단돈 10만 원도 안 했는데 5천만 원이라뇨. 너무 과하네요. 제가 적당한 선에서 보탤게요. 못 해줘? 너는 신우이가 하는 만큼 꼭 같이 하겠다는 거니? 동생이잖아. 일단 보태주고 살면서 갚으라고 해도 되는 거잖니. 어떻게 딱 잘라 거절하고 저리 매정한지. 아무튼 알았다. 둘이 잘 의논해보고 보탤 수 있는 만큼 보태줘. 하나 있는 신우이야. 얼마 보태줄지 잘 생각해봐라. 그런데 남편은 제가 딱 잘라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자기 엄마에게 그렇게나 미안했나 봅니다. 집에 와서 저를 아주 쥐잡듯이 추궁하며 통장 까봐라. 그 돈이 진짜 없나 봐야겠다.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껏 준 돈 다 어디 가고 돈 5천만 원도 못 보태냐고 난리를 치길래 그 자리에서 바로 내 통장 까서 보여줬습니다. 풍차 돌리기 하는 정기예금 총 4개가 1억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인 예금이었어요. 제가 따로 드는 적금까지는 안 보여줬지만 매달 나가는 생활비도 보여줬어요. 남편 놈이 꼴랑 200도 안 되는 돈 보내면서 그동안 모은 돈이 왜 없냐고 묻는 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결혼 9년 동안 주식도 하고 펀드 넣어서 돈 굴리고 집 대출금 내면서도 수익 내는 거 보고도 저런 말이 나오나 싶었죠. 제가 확인시켜줬더니만 자기도 할 말이 없는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난 내 피 같은 돈으로 당신 동생 5천만 원 못 해줘. 당신이 돈 있으면 그걸로 해주든지 말든지. 내 동생 결혼할 때 당신이 한 말 기억 안 나? 돈 100만 원 해주면 충분하다며. 난 그 이상은 못 해주니까 알아서 해. 그 뒤 남편은 더 이상 5천만 원을 해주자는 말은 안 했습니다. 신우이 결혼할 때 100만 원 보태주라고 줬더니 받아들길래 수긍하나 보다 하고 넘어갔죠. 그런데 제가 남편에게 아주 깜빡 속았다는 사실을 안 사건이 생겼습니다. 결혼해서부터 지금껏 나를 우습게 알고 농락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사건이었고 저는 진지하게 이혼도 고민했었습니다. 남편은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때부터 남편에게 미움을 품고 살았고 벼르고 있었다는 걸요. 그때는 이혼이라는 단어가 너무 크게 다가와서 아직 어린 우리 아이를 생각해 마음을 다잡고 아이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주저앉았죠. 제가 돈 관리를 했지만 저는 남편이 월급이라고 주는 돈만 이체를 받았지
남편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 통장에는 얼마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늘 돈이 없다, 월급이 적다. 이번 달에는 초과 근무를 못해서 수당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저는 당연히 남편이 하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남편의 거짓이었다면 구독자 여러분은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차라리 남편이 치밀한 사람이라 아예 저를 모르게 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겁니다. 남편이 자기 세금을 내달라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가르쳐줬는데 혹시나 해서 남편 주거래은행에 로그인 해본 게 잘못이었죠. 남의 통장 내역 왜 들여다보냐고 나무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남편이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 왜 저에게 200만 원 안 되는 생활비를 주면서 맨날 돈이 없다고 하는지 궁금했어요. 매번 남편에게 월급을 알려달라고 하면 싸움이 되니까 물어보기도 싫었고요. 가벼운 마음으로 은행에 로그인한 저는 남편 통장 거래 내역을 보며 뜻밖의 사실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결혼해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월급 액수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모은 돈과 저의 월급을 모두 투명하게 알려줬는데 남편은 저보다 상여금도 많았고 월급도 많았어요. 매번 저에게 자기 받는 돈의 3분의 1만 주면서 돈이 없다고 했더라고요. 더 황당한 사실은 뭔 줄 아세요? 결혼 초부터 양가에 주기로 한 부모님 용돈은 3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매달 자기 엄마에게 따로 150만 원씩 꼬박꼬박 이체를 해왔더라고요. 그러니 맨날 돈 없다고 울상을 짓고 저에게 생활비 주면서 아까워하고 난리를 친 거였죠. 그거 보고 나니 알겠더군요. 근데 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최근 1년간 매달 찍혀있는 대출이자 상환금. 대체 뭔가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 몰래 대출을 받다니요. 부부가 아무리 별산제라고는 하나 공동경제인데 대출을 받으면서 저에게 말을 안 했다는 건 이혼 사유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대출 정체를 밝히기 위해 거슬러 올라가면서 느낌이 딱 왔습니다. 남편은 5천만 원 대출을 받아 신우에게 이체해 줬더라고요. 신우이 결혼할 때 돈 때문에 옥신각신했는데 아마 남편은 제가 완고한 모습을 보이자 대출까지 받아서 자기 동생 결혼 비용을 보탰던 것 같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남매 간의 우애죠? 아니, 이 집안은 이렇게 나를 빼고 똘똘 뭉쳐 돌아가는구나 했습니다. 남편에게 결혼 생활 내내 속았다는 걸 알고 배신감이 들었고 이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 계기였죠. 그리고 이제는 나도 남편에게 의논하지 말고 내 부모에게 잘해드리자 싶었습니다. 마침 엄마 환갑이 다가오기도 했고 저는 큰맘 먹고 엄마랑 아빠가 10년가량 탄 차를 바꿔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차가 생각보다 빨리 나와서 환갑 기념 식사하기로 한 날 일주일 전에 미리 차를 인수해서 부모님 댁에 가져다 드렸어요. 부모님이 좋아하신 거야 뭐 굳이 말 안 해도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엄마 차 살 때 남편에게는 당연히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나올지 뻔히 하니 입만 아플 것 같았죠. 엄마 환갑 기념으로 식사를 하는데 남편은 역시나 당연하다는 듯 봉투는커녕 꽃 한 송이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번 하는 식사 자리나 매한가지라고 생각하는 듯 했고 빨리 식사를 하고 자기는 골프 약속을 잡았다고 가겠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요즘 미운 사람 애써 참아주려 노력 중이었는데 인내심이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죠. 당신은 우리 엄마 환갑 때 이중으로 약속을 잡아야 해? 아니 그냥 식사만 한다며. 점심 먹고 뭐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하냐? 나도 주말에는 내 시간이 있어야지. 그래, 당신 맘대로 해. 가라면 가. 부모님 안 듣는 곳에서 잠깐 다툰 거지만 제가 표정이 안 좋으면 부모님이 불편해하실까봐 부모님 앞에서는 기분 나쁜 티 내지는 않았습니다. 엄마는 오래간만에
딸 레에와 손녀를 보니 너무 좋으셨던지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엄마가 너무 고마워. 너희도 이제 내년이면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지? 내가 많이 못 도와줘서 늘 미안했는데 이렇게 보란듯이 잘 살고 엄마 차까지 사주니까 꿈만 같은 거 있지? 너무 고맙다. 차는 잘 쓸게. 고마워 이서방. 엄마, 내가 그동안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해서 이번에 맘먹고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그 차 타고 좋은 데 많이 다니셔요. 남편은 놀란 눈으로 대화를 듣고만 있더라고요. 거기서 어찌된 영문인지 묻지는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며 우리 부모님께 사드린 중형 세단을 본 남편은 눈이 이글거리더라고요. 당신, 나한테 말도 없이 장모님 차 사준 거야? 어? 그런 거냐고? 제 옆구리를 치면서 귓속말을 했지만 대꾸도 안 하고 엄마 아빠를 먼저 차에 태워 보내드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 놈은 차에서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 정도로 광기를 보일 줄은 몰랐어요. 당신 뭐야? 장모님 환갑기념으로 차를 사? 아 진짜 이 사람이 미쳤나? 차가 한두 푼에? 그걸 나랑 상의도 없이 산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그러면서 뭐? 내 동생 결혼할 때 5천만 원 아까워서 벌벌 떨었잖아! 글쎄, 내가 그걸 왜 당신이랑 상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당신은 마음대로 자기 집에 퍼주면서 나는 안 된다는 건 무슨 논리야? 저는 냉정하게 맞받아쳤어요. 그러자 약이 오르니 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는 내내 저는 차마 여기 말도 못할 쌍욕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하는 폭언을 모두 전부 녹음했습니다. 집에 와서 2차전을 하는데 아주 가관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흥분하면 맞받아치지 않자 본인이 기선을 잡고 있다고 착각하더군요. 나 오늘 진짜 당신한테 정남이 떨어지더라. 차? 참나. 그 차 5천만 원 넘는 차야. 당신이 그러고도 돈 관리할 자격 있냐? 나한테 전부 넘기던지 그냥 그 차 도로 팔아. 진짜 미치지 않고서야 나한테 말도 없이 차를 사? 그 차 안 팔면 당장 이혼이야. 알겠어? 황당했죠. 내가 하고 싶은 이혼이라는 말을 먼저 해주니 고맙더군요. 저는 대답 대신 피식 웃었습니다. 웃어? 당신 진짜 이럴 거냐고! 당장 그 돈 차 팔아서 메꿔놔. 그동안 당신 나 모르게 처가에 다 퍼주고 산 거 아니야? 장모님 차 사줄 때 우리 엄마가 동생 결혼 비용 보태라고 한 건 생각 안 났냐? 나 지금 빈말하는 거 아니다. 당신처럼 자기 집에만 퍼주는 여자랑은 못 살아! 오늘 내가 한 말 잘 생각해봐라. 알겠어?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쇼를 하더니만 짐까지 싸서 자기 발로 나가주는데 어찌나 고맙던지요. 남편이 나가면서 등 뒤에 대고 내일까지 차 안 팔면 이혼이라나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시원하게 맥주 마시면서 인터넷으로 이혼 소송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더 웃겼습니다. 제 발로 나갔던 남편이 저녁 시간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본체만 제했죠. 혼자서 약올라 하면서 저에게 서류를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야? 제 발로 나간 사람이 왜 들어와? 이혼하자며? 서류나 보고 말해. 내가 당신 좋아서 들어왔겠냐? 그래, 우리 이혼해. 당신 장모님 차 다시 팔 생각 전혀 없잖아. 말했다시피 나는 당신처럼 처가만 생각하는 여자랑 못 살겠다 이거야. 긴 말할 거 없이 우리 깨끗하게 갈라서자. 누가 할 소리를 저리 짓거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우리 갈라서자. 당신 말대로 이혼해. 여기다 도장 찍으면 되는 거야? 가져올 테니까 그대로 놔둬라. 그런데 제가 이혼하자고 단칼에 수락하자 남편이 흠칫 놀라면서 저를 빤히 보더군요. 뭐? 왜? 이혼하자며. 이혼해 줄 테니까 당신 집 마저 싸서 나가. 당신 미쳤어? 당신 내 말이 우습냐? 참, 이혼하자니까 알았다니. 당신 지금 나한테 반항하냐? 반항?
내가 왜 당신한테 반항을 하겠어? 당신 설마 이혼할 마음도 없으면서 나 겁주려고 이거 들고 온 거니? 참나. 당신 무슨 초등학생이니? 하는 짓이 참 유치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 차 정말 안 팔 거야? 진짜 이혼하겠다 이거지? 저는 이제 참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남편 입에서 이혼 말도 먼저 나왔고 자기 발로 집도 나갔으니까요. 그 차를 왜 도로 팔아? 우리 부모님 선물이 당신은 그렇게 아깝니? 뭐? 내가 우리 집에만 퍼줘? 어이가 없다. 당신이 나한테 친정에 퍼준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니까 나 너무 웃긴다. 내가 우리 집에 퍼줬다고? 정작 퍼준 사람이 누군지 이거나 보고 말해. 저는 남편놈에게 사진 한 장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동안 남편놈이 시댁에 저 몰래 보낸 150만 원의 용돈, 그리고 남편이 시누이에게 주려고 받은 대출 내역 등등 제가 사진 찍어 넣은 내역이었죠. 제가 보낸 사진을 보고 남편은 조금 전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 이거 대체 어디서 난 거야? 당신 내 통장 뒤졌어? 뒤진 건 나도 미안해. 그런데 어찌 보면 나도 참 억울해. 내 통장은 당신한테 다 깎아서 보여주는데 나는 결혼해서 당신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거 보고 나서야 알았잖아. 당신 맨날 돈 없다고 한 이유가 있더라? 어머니한테 150씩 주고 매달 시누이 대출 받아준 이자 내는데 돈이 없었겠다. 이래도 나한테 퍼준다는 말이 나와? 자기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돌아가니 남편은 누나를 열심히 굴려가며 잔머리를 굴리더군요. 남편의 속내가 뻔히 다 보였죠. 여보, 그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내가 당신보다 월급이 더 많았잖아. 생활비도 꼬박꼬박 줬고 내가 아빠 노릇 남편 노릇 소홀히 한 거 없잖아. 어이가 없네. 나는 뭐 소홀히 했어? 당신 집에 며느리 도리는 내가 더 잘했어. 당신은 그동안 우리 친정에 마음 한번 진심으로 써준 적 없는 사람이야. 그건 본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알 텐데. 이제 알았지?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이혼당해도 싼 사람이야. 도장 찍어줄 테니까 이혼하자. 알겠냐? 그리고 미리 말하는데 내가 정확하게 계산할 거야. 당신이 나한테 가져갈 돈은 아마 없을걸? 그동안 당신이 거짓말하고 당신 집에 갖다 바친 돈은 우리 분할 재산에서 전부 상계 처리할 테니 알아둬. 친정에 다 퍼주는 저랑 이혼하겠다는 사람이니 제 논리에 반박을 못하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바로 꼬리를 내리고는 저에게 대뜸 하는 말이요. 그만하자. 내가 당신 겁주려고 이혼하자고 한 건 맞는데 당신은 뭘 그리 진지하게 되받아치냐? 아유, 무슨 말을 못하겠네. 알았어. 그럼 이제부터 각자 돈 관리하면서 자기 부모한테는 알아서 하는 걸로 하자. 그럼 됐지? 무슨 소리야. 난 이혼할 거라니까? 당신이 집에 퍼다 준 거 보고 나야말로 한동안 속이 뒤집혔어. 알아? 애 생각해서 참고 살려고 했던 사람을 아주 둘쑤셔 놓는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불리하니까 발뺌하냐? 차라리 잘 됐어. 나는 당신같이 뒤에서 음흉한 짓 하는 사람 못 믿고 살아. 이혼해서 당신 소중한 엄마랑 동생 잘 챙기면서 살아. 저는 남편처럼 겁주려는 의도로 이혼하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 역시 제가 진지하다는 걸 눈치채고는 그때부터는 저에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여보, 우리 집값도 올랐고 돈도 열심히 모으고 있다며. 내가 그동안 당신 모르게 우리 집 챙긴 건 진짜 미안해. 일단 그건 내가 사과할게. 그래도 내가 가져다주는 돈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잖아. 이혼은 말도 안 된다. 우리 지훈이 생각은 안 해? 지훈이 생각하니까 더 이혼해야겠다 싶네. 똑바로 알아도 당신이 주는 돈은 당신 먹고 사는 의식주 비용 해결한 거니까 내가 내 돈으로 악착같이 모은 돈은 나눌 생각하지 마라. 아, 당신도 살 곳은 있어야 하니까 결혼할 때 당신이 보탠 돈은 줄게. 그거 받고 어디 월세방이나 얻도록 해. 서슬퍼런 제 모습에 남편은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자기가 갑인 줄 착각하더니
이제는 완전 을이었죠. 여보, 지훈 엄마, 이거 왜 이래? 이혼이 뭐 말처럼 쉬워? 내가 도장 안 찍으면 그만이야. 내가 바람을 피웠어? 아님 당신을 때리기를 했어? 그냥 이것도 맞춰가는 과정이지. 이제 서로 각자 챙기자고 하잖아. 난 이혼 못해. 내가 미쳤다고 이혼하냐? 당신이 도장 안 찍는다고 이혼 못할 줄 알아? 도장 안 찍어도 돼. 내가 소송하면 되니까. 당신 나한테 우리 집 돈 퍼줬다고 그동안 난리치고 포근한 증거 전부 있거든. 조만간 소장 보낼 테니까 어디 한번 잘 대응해봐. 짐가방 챙겨서 나가. 당신이 스스로 나간 거니까 할 말 없으리라 믿어. 남편은 이혼 못하겠다고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남편의 배신을 눈으로 확인했을 때부터 이혼은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 입에서 먼저 이혼이라는 말 나왔을 때 솔직히 속으로 얼마나 쾌재를 불렀는지 몰라요. 아무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남편은 그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싹싹 빌더니만 저의 태도가 변하지 않자 이혼 못한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시가 식구들이 번갈아가며 전화해서 저를 못된 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식도 생각 안 하는 이기적인 엄마래요. 그동안 제가 아무리 도리를 했어도 돌아오는 건 결국 저런 말이었네요. 그 세월 동안 제가 공연한 헛짓거리를 했구나 싶어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저에게 아들 망친 년 어쩌고 하는데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 저는 바로 그 집 식구들 번호는 전부 차단했습니다. 끝까지 도장 안 찍겠다니 어쩔 수 없었죠. 깔끔하게 자기 돈 챙겨서 갈라서려고 했지만 소송으로 할 수밖에 없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성질은 급하지는 않지만 추진력은 좋은 편이라 이혼 결심하고 나서 변호사 상담부터 소장 작성과 접수까지 정말 빠르게 밀어붙였어요. 남편과 재산 분할도 정확히 하고 싶어서 기여도 계산 역시 결혼 시점부터 1,000원 단위로 세밀하게 산정했습니다. 결과를 보니 어이없게도 남편이 참 저 몰래 돈을 많이도 갖다 바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은근히 시댁에 돈을 많이 퍼줬길래 놀랐네요. 어쨌든 전부 산정했더니만 남편은 월세 보증금 얻을 정도의 돈은 건지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고 돈도 저보다 많이 버니까 그 돈 주면서 미안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거의 10년 세월 저를 속인 거 감안하면 그 돈도 아까웠습니다. 소송하면서 남편이 저에게 싹싹 빌기도 했고 화를 내며 자기를 거지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냐고 하기도 했어요. 당신은 나 알거지 만들면 속이 후련할 것 같냐? 아무리 그래도 나 우리 딸 아빠야. 당신이랑 9년을 한 입을 덮고 잔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이혼할 테니까 정당하게 우리 돈 나눠. 그럼 더 이상 질척거리지 않을게. 당신 정신 차려라. 내가 나눈 거 아니고 법원에서 산정한 거야. 당신은 끝까지 모르는구나. 9년 동안 사람 바보 만들고 당신 집에 퍼주느라 우리 공동재산을 축낸 거 누군지 정말 모르겠어? 한 번만 더 돈 나누자는 소리하면 접근금지 명령받고 우리 딸도 못 만나게 할 줄 알아? 아빠 노릇하고 싶으면 더 이상 치졸하게 굴지 말고 꺼져. 너네 식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남편과 저는 이혼 소송하면서 살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수익은 어쨌든 남편도 지분이 있었으니 비율대로 나눴어요. 남편이 가져간 돈은 그게 다였고요. 결혼기간에 비하면 빈털털이나 마찬가지였죠. 저야 그동안 악착같이 산 덕에 돈 걱정하지 않고 지낼 만큼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혼하니까 남편이 우리 집에 인색하게 굴던 순간들이 가끔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 이혼하지 않은 걸 후회하면서 이불킥을 하면 했지 한 번도 이혼을 후회한 적은 없네요. 아이가 있어서 저를 측은하게 보시는 지인들도 있지만요. 당사자인 저는 속이 아주 시원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경우 없이 바라기만 하던 시모와 신우, 우리 가족에게 모두 아까워하던 남편놈. 이기적인 그 사람들끼리 잘 먹고 잘 살길 바랄 뿐이네요. 저는 부모님 근처로 이사 후 한층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속상해 하시는 거 웃음으로 바꾸려면 제가 꼭 행복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답니다. 앞으로 아이 씩씩하게 키우며 살겠습니다. 이혼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